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태형건설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언론에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공적 자금을 투입받기 위한 쇼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설사가 막 수익 올릴 때는 국가나 사회한테 수익을 나눠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세금으로 지원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이런 부실 건설사들은 정리를 하고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지금 태형건설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태형건설 이 한 곳에만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 위기가 어디로 퍼지게 될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경제 위기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냥 태형건설만 어떻게 좀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를 믿는 사람은 없죠. 제가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9월 달에 태형건설 위기 떠돌 때 이거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도 얼마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IMF 때도 그랬잖아요. 언론 그리고 정부는 뭐 했어요? 괜찮다. 위기 안 온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OECD, IMF 이런 데에서 PF, 가계대출 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터졌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태형건설이 무너지면서 연쇄부도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2월 달 금융안전보고서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계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돈 갚느라 허리가 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 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낮아요. 하지만 기타 대출은 연체율이 높거든요. 신용대출, 카드대출 이런 것들의 대출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돌려막고 있는데 잘 안 막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막다가 저기 막다가 이제 빵꾸가 나니까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죠. 가게만 어렵냐? 그건 아닙니다. 기업도 어렵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매출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왼쪽은 매출 증가율, 오른쪽은 영업이익 증가율 이걸 나타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내려가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대기업이고 약간 회색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하지만 떨어지는 폭이 둘 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상황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형건설 같은 이런 기업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겨우 이자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8.9%예요. 거의 60%가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대규모 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가 이자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계열사도 있고 자산도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냥 옆으로 뭔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기업 대출의 연체율인데 기업들은 코로나 때보다 한 2배 정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기업도 어려운데 사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영업도 연체율이 코로나 때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 연체율보다 지금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가게 모두 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 또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펼치는 논리가 얼마 전까지는 금리 내려간다 희망회로 돌리다가 요즘에는 양극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양극화가 되니까 일부 지역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다. 이런 신호를 조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된다고 하면은 95%의 주택은 하락을 하고 나머지 5% 정도의 주택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몰려와서 악플 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반에는 그런데 내 거는 올라갈 거야. 나는 안 떨어져.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모두 다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양극화 희망회로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이게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청담동에 87억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도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억 넘는 경매가 2021년에는 4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60개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 된다는 것도 일단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온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은 연끌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뭘 하죠? 사업이나 투자 이런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끌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담보로 맡겨놨던 아파트가 넘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경매가 나오는 것들 언제 많았을까요? IMF 때 많았습니다.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린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제 위기인데 언론에서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IMF 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언론에서 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IMF 때와 지금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그때도 IMF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로 돌렸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위기가 오니까 지원도 다 받고, 그런데 그 책임은 국민들한테 떠넘겨버리고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 탓할 준비하고 있어요. 인스타 허세 때문이다. 뭐 결혼을 안 한다. 허세 문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 탓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하고 출산 이게 어려운 게 허세 때문인가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싹 빼고 또 국민 탓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책임은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태원건설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여파가 얼마나 커질지 이런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정부라든지 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기업들도 심각하다. 매출, 영업이익 다 박살이 났다. 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개인, 자영업자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